오늘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야블로코가 금지되었고 야블로코가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야블로코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시민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러시아에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실수라고, 심지어 러시아의 엄청난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수치다, 수치다, 야블로코, 야블로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에서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냥 크렘린의 정치 기술자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러시아에 마치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늘 8월 10일 러시아 대법원은 야블로코 당을 두마 선거에서 제외시키는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등록된 유일한 정당으로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러시아 대법원은 야블로코 당이 9월에 열릴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에서 야블로코 당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형식적인 이유는 믿기 힘들겠지만 저작권 침해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러시아에서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지 심지어 원고들조차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나 판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을 금지해야 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정당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요. 오늘 법원 건물 앞에는 소수의 러시아인들이 모여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종이 쪽지에 조심스럽게 작은 타크마치카는 필요 없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야블로코 당과 전쟁 반대 세력의 패러디, 그리고 발언 때문에 정당이 금지되는 이 서커스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태양이 빛나기를 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서커스라고 부르지 않고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에 대해 약간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블로코 당이 어떤 정당인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그 결말이 완전히 예측 가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 아래에 야블로코 당과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적어주세요.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장난삼아 시도해보고 크렘린이 마치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적어주세요. 야블로코. 자막은 시몬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거기 있다면 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형제끼리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아무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러시아의 주권 국경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습니다. 망가진 삶들 외에도 전쟁은 러시아 경제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기 보이는 이 장면들은 러시아 반전 정당인 야블로코의 대표들과 지지자들로, 이들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당은 심지어 등록까지 되었고 크렘린은 이 정당을 잠깐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대법원을 통해 선거에서 제외시키고 투표용지에서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듯이 장난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야블로코 당은 자신의 임무를 100% 완수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정당은 크렘린이 진짜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 자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의 한 줄 한 줄이 전부 따로 농담거리가 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야블로코 당에 대한 소송은 친크렘린 성향의 로디나 당이 이미 8월 7일에 제기했습니다. 로디나 당의 변호사 알렉세이 노보셀로프가 야블로코 당에 대한 불만을 법정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곳에 적힌 위반 사항 목록은 정말 화려합니다.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야블로코 당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의 결과를 담은 사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의 저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다시 말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원군은 야블로코 당이 소련 노래 언제나 태양이 있기를 해서 인용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용구들은 당 창립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언제나 태양이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블로코는 전쟁만 아니면 된다라는 문구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디나 당은 이 문구를 알렉산드르 볼로딘의 연극 다섯 볼로디코프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또 야블로코는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의 사진을 편집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블로거 빅토리아 보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야블로코 당은 2026년에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본다르추크의 영화 전쟁과 평화의 장면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로고 자체도 원고들의 의견에 따르면 1920년 소련 예술가 엘 리시츠키의 포스터 붉은 슬기로 백군을 철화해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말 그대로 서커스가 시작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웃기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죠. 만약 상상할 수 있다면, 정신병원에서 서커스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상상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대략 이런 식이죠. 법정에서 로디나 당 관계자에게 질문했을 때 히로시마 사진이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냐고 물었을 때 대화가 꽤 재미있게 흘러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재미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결국 야블로코 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로디나 당의 노보셀로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야블로코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결과 사진을 저작권을 위반해서 사용했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입니까? 노보셀로프. 우리는 모릅니다. 미국 군대 중 누군가입니다. 정말 영감이 넘치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국 군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선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에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건 정말 완전히 서커스 같은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바보들이 저와 같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작자들이 1억 4천만이나 있습니다. 바보들이 정말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챗GPT와 관련된 상황은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로디나 당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들이 야블로코 당이 사용한 이미지들이 인공지능이 학습한 사진 속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이건 오픈AI 회사에 대한 소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소송은 러시아 야당 정당을 상대로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아니면 그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그냥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러시아 떼거리는 박수를 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잘한다고 말하죠. 상상해보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당을 금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로시마 사진도 그렇고 사람들이 묻죠. 그 사진이 누구 거냐고. 그러면 그들은 그게 누구 사진인지 누가 알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요. 판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보바 푸틴이 정당을 해체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해체합니다. 더 웃긴 건 저작권자들조차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직접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언제나 태양이 있기를의 가사 작가의 손자인 글렙 아샤니는 야블로코 당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노래의 음악을 작곡한 아르카디 오스트로프스키의 아들 역시 이전에 야블로코 당이 이 곡을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허락한 바 있습니다. 즉,
친크렘린 성향의 로디나당이 그렇게 걱정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아무도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뭔가 트집을 잡아야 했던 거죠. 사실 똑같은 논리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죠. 저 사람은 여기 머리가 너무 벗겨졌어요.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조롱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지합시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 대법원이 그 정당을 금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블로코를 제외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건 더러운 러시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이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네, 그 정당을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는 대법원에서 선거운동 중 위반이 정당을 제외할 충분한 근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어떤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금융정보분석원은 야블로코의 연방 명단에서 선거 연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외국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가기구가 전면적으로 동원된 것입니다.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모두가 지난 선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당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겨우 몇 퍼센트의 초라한 득표율만 얻었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웃긴 부분입니다. 이 방송을 꼭 농담처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야당은 러시아에는 정치적 야당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완전 서커스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연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7월 29일에 야블로코 당을 선거 투표용지에 넣어줬을까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을 제외시킬 거라는 건 뻔했죠. 선거에서 그 당을 빼기 위해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낼 거라는 것도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 당을 등록시켰던 걸까요? 처음부터 아예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어요. 명단에는 269명의 후보자가 포함되고 거기에다 단일 선거구에서 135명이 추가됐죠. 간단히 말해서 결국 이 정당은 어쨌든 국가두마에는 어차피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애초에 왜 등록을 시켜줬을까요? 첫 번째, 가장 음모론적인 버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권력기관 강경파가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세르게이 키리연코가 만들었던 구조를 깨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정보기관들이 그냥 재미로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 세력과 정보기관 세력 사이에는 실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리연코는 거기서 자기 정당을 출범시켰죠. 그 정당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 쪽에서는 푸틴 주변의 정치 세력이 정보기관 세력보다 더 힘을 얻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블로코는 푸틴 대통령 행정부 자체의 계획에 따라 등록된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이 정당의 낮은 공식 결과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실제 비율이 이 정도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보세요. 그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 정당은 2%도 채 안 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이 정당을 선거에 내보내서 유권자 중 1.5% 정도만 찍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한 다음 봐라, 선택권이 있었잖아, 러시아인들아 라고 말하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겨우 1.5%, 2%, 많아야 3%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죠. 보라, 사실상 모두가 전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버전입니다. 이 정당의 지도자인 야블린스키는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오랜 개인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 정당은 2021년 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마판까지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가들에 대한 모든 형사적 압박은 이것은 주목할 점인데 당 외부에서도 알려진 인물들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는 방법이지만 정당 명부나 지도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버전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정치학과 정치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독재 체제에서의 선거의 본질은 항상 충성심을 시험하는 연습입니다. 이건 선거가 아닙니다. 독재나 독재 체제에서의 선거는 이것은 소위 외관상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으로 겉으로만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선거도 있고 의회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떤 선거든지 그것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연습일 뿐입니다. 크렘린은 이런 야블로카 같은 정당을 누가 어떻게 지지하는지 아주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은 겉으로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죠. 다시 말해서
야블로카를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했던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반전 야당을 본보기로 매질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미쳐버린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세요. 야블로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고 이 정당은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특별 군사작전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쟁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순진하게 믿고 이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곳이 진짜 반전 정당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에 반대하는 야블로카 정당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입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숨기고 말하기 두려워했던 것을 이제는 정당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푸틴에게 우리가 진짜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당 자체의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야블로카의 12명의 당원 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8명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중 한 명인 미하일 아파나시에프는 야블로카 당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보안 당국자들이 전쟁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로 5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 부대표인 막심 크루글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부차와 마리우폴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에 관한 2개의 게시글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르크계 활동가 바실리 네우스트로에프는 자신이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지인들의 말이 있는 단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계속 이어집니다. 목록도 상당히 깁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미 독재 체제가 너무나 견고하게 구축되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제의 반대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전쟁에 반대하고 실제로 당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부엌에서 속삭이듯이 전쟁에 반대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죠. 전쟁에 반대하는 척하는 정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 정당의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에 반대한다고 말할 기회를 주세요. 푸틴이 어떻게 그런 전쟁을 벌일 수 있었냐고, 이건 범죄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하세요. 이 정당에는 실제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더 쉽게 잡아서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야블로크 당은 자신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치워도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할 점은 러시아에서 정말로 전쟁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전쟁이 이제 그들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 연극의 결론을 내봅시다.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며 선거와 의회가 있는 나라에서 유일한 정당을, 공개적으로 전쟁 중단을 주장하는 정당을 그냥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확인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80년 전 히로시마 사진에 대한 이름 없는 미국 군인의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경력 대부분이 야당 해산에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이미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백색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이 냉소적인 법정쇼와 동시에 실제 당원들은 부차와 마리우폴에 관한 실제 게시글 때문에 실제로 수년간 교도소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제 걸린 셈이죠. 이것이 바로 복제 체제에서의 선거의 모습입니다. 누가 왜 질지 미리 정해진 경쟁이란 환상만 있는 연극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면 이른바 반전정당을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진짜 반전정당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누구든지 생각이 있으신 분은 환영합니다. 실제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꼭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러분, 휴가 중에 붙잡아서 죄송합니다.